자, 여러분,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인문지문을 가지고 비문학 어떻게 분석하는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회지문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118쪽 사회문화 3번 지문입니다. 자, 이런 사회지문, 특히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과 그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나 제도가 시행되는 절차, 과정, 순서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교묘하게 그 선지에서 앞뒤를 바꿔놓거나 인과관계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나오는 예외 사항들, 특히 사회지문에서는 어떤 예외 상황,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겠죠. 조건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나오는 예외가 등장하면 우리가 선지를 읽기 전부터 지문에서부터 요거 출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체크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지문 할 때랑 똑같이 이 형식 문단에다가 번호를 빠르게 호다닥 한번 달아주세요.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자, 여러분 그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를 호다닥 붙이면서 이 앞쪽에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쫙 훑어주고. 여기는 지금 대집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인다, 그죠? 자, 문제도 한번 훑어볼게요. 내용 이해 문제. 여기도 선지 앞부분을 보니까 뭐 행정 대집행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2번 기억에서 디귿 동그라미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개념 비교 대조하는 문제. 3번 추론 문제인데 추론 문제는 분명히 그 근처에 힌트가 있다. 4번 보기 적용 문제, 5번 어휘 문제까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한번 살펴본 뒤에 1문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문단 행정 대집행은 자, 아까 우리 살펴보면서 계속 눈에 띄었던 그 단어가 핵심어가 바로 등장한다. 그죠?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자,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단은 대집행은 무엇이다까지 밑줄을 한번 쭉 그어봅니다.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씩 설명을 해줄 겁니다. 보세요. 이거 바로 나오잖아. 대체적 자기 의무란 자, 앞에 나왔던 이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를 의미하며 딴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 뒤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건물의 철거, 철거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지. 불법 시설물의 제거, 그치? 불법 시설물 대신 제거해 줄 수 있지.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 등 이런 것들을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의무. 자,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나 자, 이제 다른 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작위 의무에 대한 설명은 앞부분에 수식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 걔를 소극적 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부작위 의무래.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비대체적 자기 의무. 아까 그 대체적 자기 의무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지? 모양이 조금 안 예뻐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행정 대집행은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거는 요 행정 대집행이잖아. 자, 요것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함으로 자, 뭐뭐함으로 요런 거 원인과 결과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뭐뭐 등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예시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괄호로 그냥 묶어버립니다. 기본권은 예시로 지금 국민의 재산권을 든 거지. 자, 이 행정 대집행은 반드시 이런 것도 항상 체크해 놓으세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 자, 요것도 근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괄호로 쌤이 표시를 해놓을게요.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 요것도 또 그 원인 결과다, 그지?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요 결론이 뭐냐면 대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무엇이랑은 구분되는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과는 달리.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1문단을 그러면 얘들아 우리한테 예를 한번 적용해 볼까? 우리로 치면 자, 요런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도에는 아무것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는 이 소극적 의무, 복도에 자기 물건을 아무거나 놓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걸 우리 부작위 의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여라는 아이가 복도에다가 사여가 이 텐트를 하나 쳤습니다. 짱짱 이 텐트 맞나? 텐트를 쳤어. 자, 그래서 지나가던 선생님이 어머, 이거 뭐니? 사여야, 사여야, 사여야. 복도에 아무거나 놓지 말랬지 하면서 요거를 철거하세요 라고 철거의 의무를 줬어. 아까 우리 건물에 철거 있었지. 불법 시설물 제거도 있었잖아. 요 텐트 치우세요 이랬어. 근데 이 사여가 치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사여야 너 이거 빨리 안 치우지? 그러면 학생회한테 선생님이 대신 치우게 할 거야. 그러면 네가 이 학생회 아이들한테 수고비를 네가 줘야 돼. 철거비를 네가 지불해야 돼.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체적 자기 의무, 이 텐트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남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에 들어가는 거야. 자, 부작위 의무는 아까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애초에 텐트를 설치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 부작위 의무.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너 이거 텐트 쳤으니까 반성문 써라. 자, 반성문 쓰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주면 별로 의미가 없지. 이런 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가 될 거야. 자, 요 개념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행정 대집행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너 이거 치워라 할 때 그 명령권, 이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하고 너 안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다 부숴버린다. 학생회한테 이거 치우라고 철거하라고 한다. 하는 대집행, 대신 집행해 주는 거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요 두 근거가 되는 법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행정 대집행의 개념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얘가 지금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얘를 구성하는 이 조건들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념들이랑 비교하면서. 자, 이 문단입니다.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 가능한 요건이 나오지. 선생님이 아까 조건이랑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자, 여기에 필요한 요건 뭐 있는지 한번 보자. 첫째, 공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아까 요 개념에 이미 나왔어. 자, 첫 번째, 공법상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된대. 예를 들어, 자, 예시는 괄호로 다 묶어버립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 철거 의무가 발생하므로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지금 건축법이 공법이라네. 반면이니까 이거 이 공법이 아닌 거겠지. 공공용지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약정에 따른 자, 약정은 사법상의 의무인가 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기본 상식이 없어도 됩니다.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여기서 다 설명해줘, 지금. 건축법은 공법에 해당하는 거고, 약정은 사법에 해당하는 거라네. 근데 우리 대집행법상으로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려면 공법상의 의무에 불이행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요건 첫 번째는 공법상 의무여야 된다. 자, 두 번째,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한다. 이거 방금 설명했잖아. 우리 1문단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런 거 잘 보라고. 예외사항. 부자기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이거는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소극적 의무, 부자기 의무야. 근데 이거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 근데 하지 마라 했는데 이미 했어. 그러면 이미 생겼으니까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는 자기 의무로 전환이 돼요. 당연한 얘기인 거야. 하지 마라 했는데 이미 했어. 그러면 걔를 없애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 의무로 전환이 돼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부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닌데 자기 의무로 이미 변해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요거 예외사항 요렇게 괄호해서 표시해 놓자. 체크도 해놨어. 자, 3번. 비례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즉이라는 말은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다는 말,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러니까 딴 방법이 없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이대로 지금 그 아까 복도에 사여가 쳐놓은 그 텐트를 가만히 놔두면 공익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이 학교의 질서나 다른 친구들의 안전에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강제 제거를 할 수 있다. 대집행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수단일 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 근데 이걸 가만히 놔뒀을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인 이익을 너무 해치는 경우에. 됐나요? 자, 3문단입니다.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사회지문 보면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들 다 나왔지. 앞에 개념 나왔고 조건을 잘 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법적 절차 소개하잖아.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계고이다. 계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행위다. 미리 경고하는 거지.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전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이거 예외 상황이잖아. 항상 체크. 이럴 때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대. 예외인 거야.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이다. 영장을 통지해야 된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 어떤 경우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 일이 발생하는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 실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 이제 계고도 했고 영장도 보냈어. 그러면 세 번째 대집행을 실행하는 거예요. 오, 이제 드디어 실행을 합니다. 대집행의 실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자, 얘들아, 사회법지문의 경우에는 이 주체가 누군지도 중요해. 누가 이것을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하는지 항상 이 주체 객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자, 4번째 단계는 비용 징수이다. 야, 내가 대신해줬으니까 그 든 비용, 돈 내한테 줘.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납부해야 한다. 행정청은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해야 한다. 이게 절차구먼. 자, 4문단입니다.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자, 이것도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
토지 건물의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요런 논쟁거리가 있나 봐. 요 건에 대해서. 판례는 재판 사례야, 사례. 그럼 이것도 예시다, 그지?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논쟁이 있는데 일단 그 논쟁의 결론을 얘기하면 요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된다.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은 토지공원시설 점유자에 관한 판결에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인도라는 거는 우리 밑에 주석에도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의 지배야. 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거야.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복도에 텐트를 쳤던 사여가 요 안에 뭐 누워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끌어내는 거 말고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텐트에서 나가는 거는 이 사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를 했다.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여 스스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는, 하지만 야 이거 텐트 치워 철거해 라고 했을 때 그 사여는 철거 의무자야. 근데 그때에는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 이 사여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시하여. 왜냐하면 이봐봐, 이 다만부터 잘 보세요. 이것도 예외사항인 거잖아. 철거 의무자, 이 사여가 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여가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퇴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강제 퇴거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문제 바로 풀어도 되겠는데 가 동그라미 돼 있는 거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에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4번 밖에 없습니다.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 의무자의 퇴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러니까 철거를 하려면 나와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야. 당연히. 퇴거 행위는 주된 행위인 철거 의무의 대집행에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요쌤이 아까 가 동그라미 이런 추론 문제는 근처에 답이 있다 했는데 사실 이건 근처도 아니고 요 가 동그라미 안에 이미 답이 나왔어. 그지? 철거하려면 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를.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밖에 답이 될 게 없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자, 만약에 이 대집행이 아까 최후의 수단 또는 너무 이 방치해놨을 때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권리를 침해했다 하는 경우에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대.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아까 이게 절차였잖아. 이 절차는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지금 다만이 몇 번째 나오나 모르겠네.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자, 뭐뭐 하면 계고나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된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절차에 4개 있었거든. 1개. 2번, 3번 실행, 4번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까지가 이익이 상실된다는 거야? 요 3번까지는 이익이 상실된대. 근데 지금 4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지?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통지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철거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 요거 지금 이유까지
밝혀놨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집행의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과 결론, 조건과 결과, 요거 항상 연결하는 것.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하나 적어놓자.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아까 우리 비례의 원칙이랑 연결되는 거다, 그지?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등에 대한 법리적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균형점을 모색하는 이 행정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국민을 보호해 줄 것인지 요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맞춰가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사법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마지막에도 뭐뭐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뭐 이렇게 끝납니다. 자, 쭉 한번 봤는데 우리 문제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선생님이랑 본 거는 이런 사회지문, 법지문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같이 훑어본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혼자서 공부하고 난 뒤에 선지의 근거 찾는 거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 하나하나 찾아보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부터 봅니다. 행정상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자동적으로 해당 명령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강제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 아까 그대로 나왔잖아. 자, 1문단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자,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하고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같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봐봐. 동시에 될 수 없다고 했잖아.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 아까 옆에 필기까지 해놨습니다. 그지? 그럼 여기 1-1번 이렇게 적어놓고 그럼 1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이 동시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각각 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 근데 나머지도 다 찾아볼 겁니다. 1번에 2번 선지 한번 보세요. 2번 행정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는 이거 어느 문단에 가면 있겠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을 한 번에 읽고 다 이해해서 풀면 제일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체크해놓고 이거 어느 부분쯤에 있더라 전체 구조 정도만 확인한 다음에 빨리 가서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이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5문단에 나와 있었어. 자,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는 어딨노? 이거 봐봐.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이거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된다 이랬어. 그지? 여기다가 1-2번. 여기서 계고나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이익이 상실된다 했는데 우리 선지에 영장통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계고나 영장통지에 대해서는 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자, 3번입니다. 개인 간의 약정으로 인한 건물 철거 의무는 자, 이거 어디에 예시가 나왔었더라? 아까 우리 그 공법상의 뭐 어쩌고 얘기 나오는 이 문단에 보면은 개인 간의 약정으로 인한 사법상의 건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요 부분 줄거 놓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 여기 1-3번.
자, 4번도 봅니다. 행정대집행은 공익적 필요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제수단.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 공익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제도였다, 그지? 이게 이 문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비례의 원칙 설명하면서 나왔던 부분 여기 쭉쭉 긋고 1-4번. 5번 계고는 행정대집행 절차의 최초 단계로서 의무적 절차이지만 비상사태나 위험의 절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하다. 아까 계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기 우리 미리 체크해놨습니다. 그지? 여기 쭉쭉 긋고 1-5번.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이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다른 색깔로 파란색. 자, 1번 기억은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 아까 이 정의에 나왔잖아.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아까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조건이라 그랬어. 아까 요 요건에도 나왔습니다. 그지?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한다.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 곳곳에 나옵니다. 그지?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 2-1번. 자, 2번도 봅니다. 기억의 예로는 건물 철거, 불법 시설물 제거,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 등이 있다. 이거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2번. 3번 니은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아까 니은이 부작위 의무였지. 바로 앞에 나오잖아.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그 소극적 의무를 부작위 의무라고 한대. 의무 이행에 특별한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소극적 의무는 그대로 나오잖아. 2-3번. 4번 니은을 위반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자 부작위 의무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얘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다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까 다만 표시해놨었잖아. 부작위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얘가 이미 설치를 해가지고 치워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이걸 행동을 해서 없애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 얘가 오랫동안 그냥 장기간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돼서가 아니고 얘가 이미 설치를 불법으로 해서 그걸 치워야만 하는 자기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4번. 그럼 답은 2번에 4번이 되겠네. 자, 5번도 찾아볼게. 디귿은 의무자 본인만이 이행할 수 있는 자, 여기 그대로 나오죠. 여기도. 어디 갔노? 자, 여기.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2-5번. 자, 그러면 우리 방금 1번도 풀었고 2번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아까 풀었고 뭐 다 했네. 그러면 4번 이거 적용 문제 한번 보자. 우리 사실 그 지문에서 사례가 많이 안 나왔거든. 그러면 이 사례가 많이 안 나왔을 때 오히려 이 보기의 내용이 사례가 돼서 이해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얘도 이 색깔 딴 걸로 한번 해볼게. 뭐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행정청 A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 이 건축물에 대한 얘기다, 그지? B가 허가 없이 공원 부지에 건축한 가건물을 발견했다. 얘가 법을 어겼구먼. A는 B에게 건축법에 따라, 아까 건축법은 공법이라 했잖아.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을 했다. B는 이 명령을 무시했고
A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를 했으나 자, 얘의 절차를 따라가는 겁니다. 계고를 했는데 철거를 거부했다. 이에 A는 대집행 영장을 통지했고 우리 절차대로 지정된 날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B는 건물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며 저항했다. A는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게 실행을 한 거지. 실행을 하고 나서 철거 비용 200만 원을 B에게 부과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1번 선지부터 봅니다. A가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거 앞에 얘도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자, 4번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사문단의 마지막 부분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그 가 동그라미 풀었던 거랑 연결되는 문제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불법 건물을 없애야 되는 철거 의무자일 때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4-1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대집행의 그 대상이 돼. 2번 A가 B에게 내린 철거 명령은 행정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아까 철거 의무는 또 여기 볼까? 철거 이 불법 건축물 철거 얘기하면서 대체적 자기 의무에 요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다가 4-2 이렇게 해놓을까. 그 다음에 3번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진 이상 B는 A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없나? 아예 없나? 자, 여기 4번에 여기 자, 요거 마지막 5문단을 한번 봅시다. 자, 5문단에서 이런 말이 있지.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어디까지가? 계고나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된다. 근데 하나 남아있잖아.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이익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기에서도 지금 철거 비용 200만 원 내라 했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표시해 놓으면 되겠다. 그지?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까지 그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지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4-3번. 자, 그 다음에 4번도 봅니다. 건물 철거 전에 B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계고나 영장통지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아까 뭐라 나오대? 여기에서 끝나기 전에 이거 봐봐.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집행의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했어.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소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4-4번. 자, 5번. B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아까 공법상 이거 찾아보자. 아까 이 문단에서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지. 여기 4-5번. 그 뒷부분도 비례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 A가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아까 비례의 원칙 계속 나왔지. 이게 충족된다면 대집행이 용인될 수 있다. 나왔으니까 4-5번. 자, 요거를 필기만 막 따라 하려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이 문제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를 여러분 평소에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하나씩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출제자가 출제를 할까? 이런 포인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연습하시고 마지막 어휘 문제는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정답은 이거는 실제로 바꿔보면 여러분 2번 봐봐. 자, 2번에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함으로 수반한다는 거는 가져온다는 건데 여기서 따름으로라고 바꾸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지? 답은 2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결을 해봤고 아까 선생님이 사회지문 풀 때 주목해야 된다고 했던 것들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혼자서 문제를 풀 때도 요 선지 근거 하나하나 찾는 거 연습 요거까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